여러분들 지금 환율이 1,300원대로 진짜 미쳐 돌아가고 있죠. 아니 6월 말부터 여태까지 환율이 1,300원이 넘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환율이 1,300원이라고 한다면요, 2009년 리먼 사태 이후에 지난 13년 동안 전혀 보지 못했던 수준까지 떡상한 거거든요. 2009년에 1,300원을 뚫고 올라간 이후로는 이 환율이 1,300원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원달러 환율이 1% 움직이면 우리 서학개미 분들,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하신 거에 수익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환율이 올라간 1%만큼 원화를 추가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솔직히 개꿀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미국 주식에 새로 입문하시려는 분들한테는 1달러를 사더라도 1,300원은 줘야 되니까 분명히 진입장벽이 좀 높습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를 하기도 전에 환율 최고점에 올라타는 거니까 환차손이 오지게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시면 좋은,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될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요, 지금 같은 환율 상승 시기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제가 환율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환율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아셔야 되잖아요. 환율은 금리랑 같이 돈의 가격이긴 한데요, 다만 다른 건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돈의 가격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원화하고 미국의 달러를 비교하자면 이 둘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돈의 값이 바로 환율인 거죠.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요, 뭐 원화가 강하다 혹은 원화가 약하다 이런 강세 표현으로 막 환율을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강하다, 뭐 약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숫자로 표현을 하고 그 숫자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편할 거예요. 이게 더 뭐 직관적이고 쉽거든요. 그럼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고요. 우리한테 익숙한 원달러 환율, 이 원달러 환율은요, 1달러를 사기 위해서 원화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냐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1달러를 살 때 1,000원이 필요하다고 해보면 원달러 환율은 1달러에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환율이 어쩔 때 올라가고 어쩔 때 떨어지냐,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국 경제가 지금 엄청나게 좋다고 해볼게요. 막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돈의 가치는 대한민국의 힘을 반영하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의 경제가 좋다고 했으니까 이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상승한 거예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1달러를 살 때 원화 1,000원이 필요했겠지만요, 이번에는 원화의 가치가 높아졌으니까 1달러를 살 때 500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 강하다,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가 세졌다, 원화가 강세다, 이럴 때는 1달러에 500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환율이 하락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거꾸로도 생각을 해볼게요. 원화가 달러 대비 약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전에는 1달러를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약해졌다고 하니까 더 많이 줘야겠죠.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으니까 같은 1달러를 살려고 해도 원화를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원화가 약해진 지금은 1달러를 사는데 1,500원이 필요해졌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정리해 보면 원화가 달러보다 강세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거고요, 원화가 달러보다 약세일 때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환율이란 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환율이 결정되는 근거는요, 바로 외환에 대한 수요와 공급입니다.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지만 한번 구경은 해보자고요. 환율은 매 순간순간, 매분, 매일매일 움직입니다. 주가와도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수급,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으로 환율이 움직여요. 그런데 수십 가지가 넘는 이 외환 중에서는 사실 기축통화인 달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냐,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우리는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율이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부터 떠올리잖아요. 아주 조그만 땅덩어리인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쓰이는 원화의 가치를 보는 것보다는요, 전세계 최강대국 국방비에만 1,000조 이상을 쏟아붓는 천조국의 화폐, 전세계 무역거래에 결제할 때 쓰이는 화폐 달러의 수급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원달러에 비교해서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매번 봐야는 겠지만 일단 거대한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올라가고 있냐 내려가고 있냐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고 싶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뭐냐? 그건 바로 달러 인덱스라는 겁니다. 달러 인덱스는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는 최고의 지표예요. 근데 재밌는 건요,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절대적 가치를 평가한다고는 하지만 이 속을 잘 들여다보면 꼭 필수로다가 달러와 상대적인 비교군을 필요로 해요. 이게 여러분들은 뭔 말인지 헷갈리실 텐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엔화와 달러 간의 환율, 유로화와 달러 간의 환율, 원화와 달러 간의 환율, 이런 것처럼 특정 통화와 달러 간의 환율이 달러 인덱스를 계산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인덱스의 특징은요,
경제 규모가 크고 또 통화 가치가 매우 안정적인 통화들 6개를 딱 골라가지고 앉혀놔요. 그리고 이 6개의 주요 통화를 기준으로 달러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이 바스켓 안에다가 6개의 통화를 한 바구니에 담아 놓고 달러랑 비교하겠다는 거죠. 이걸 쉽게 얘기하면은 화폐 6천왕 대 킹달러의 모습이랄까요? 6대1로 맞닿아 뜨는 거예요. 여기서 바스켓에 담기는 화폐 6천왕은요, 유럽의 유로와 일본의 엔, 영국의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나, 스위스 프랑 이렇게 6천왕입니다. 이제 달러 인덱스가 쉽게 보일 거예요.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 뭐 달러 인덱스가 뭐 어쩌고 지지고 자지고 뭐 설명드리는 것보다 실제로 지표를 읽는 법, 구글에다 검색하는 법, 흐름을 보는 법, 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잖아. 달러 인덱스는 1973년도 3월을 기준으로 100으로 설정해놓고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천왕의 전투력의 합도 100, 킹달러의 전투력도 100, 또이또이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90으로 떨어졌다면 이게 무슨 의미인 거냐? 바스켓에 모여 있었던 6천왕들 대 달러가 맞다이를 떴다고 치면 6천왕들보다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10%만큼 하락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요, 달러 인덱스가 100에서 110으로 올라갔다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6천왕들보다 달러의 절대적인 가치가 10% 상승한 걸 의미하겠죠.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달러 인덱스를 보는 법, 사실상 킹달러 대 6천왕의 싸움이다. 달러 인덱스 수치는 곧 킹달러의 전투력이다. 달러의 전투력은 100을 기준으로 움직인다. 요것만 아시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실전으로 바로 투입돼야겠죠. 말 나온 김에 바로 2022년 8월 달러 인덱스 킹달러의 전투력 측정 좀 해보자고요. 이 차트를 보시자마자 여러분들은요, 어때요? 벌써부터 찌찌가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6천원과 달러의 일기토를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차트로 봐선 2021년 하반기부터 6천원이 달러한테 죽을 쓰고 있잖아요. 수치로 보면 매번 달러 인덱스 기준 100을 넘지 못했던 달러의 강함이 코로나 사태 때 2020년 3월 이후에 잠깐 팍 100을 넘었다가,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여기 2022년 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부터는 달러의 전투력이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달러의 강함이 6천왕을 내리 깔고 누워버린 상태예요. 달러의 가치가 강해진다는 건 바로 환율 상승 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 킹달러 앞에 적수가 없는 겁니다. 환율이 미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달러가 강해졌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핫달러가 상달러가 된 겁니까? 최근에 환율이 1,300원이 된 건 달러 인덱스가 높아진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올랐냐 떨어졌냐를 일단 제껴놓고 봐도요, 달러 그 자체만 봐도 달러가 너무 강해진 거예요. 달러 인덱스 봤잖아요. 우크라이나 사태의 공급대란에 이번에 미국 자이언트 스텝까지 달러가 강해질 명분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지금 미국 달러의 가치는 초강세예요. 화폐 6천왕 하나하나하고 달러를 비교해보자면요, 일단 대표적으로 일본 엔화 앞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엔화 대비 달러와 가치가 연고점을 개 뚫어버리고 24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또 유럽의 유로화 앞으로 나오세요.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1달러가 1유로와 맞먹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달러가 치솟은 거지. 지금 1유로가 1달러와 비슷해진 것은 지난 2002년 11월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화폐 6천왕 중 달러와 맞다이를 깠을 때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화폐가 지금 있냐? 말도 안 되죠. 현재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원화, 당연히 6천왕에 들어갈 만큼 짬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6천왕도 지금 죽쓰고 있는데 원화의 파워만 짱짱할 순 없죠. 환율이 1,300원이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무역 적자 현상이, 이거 매콤합니다. 해외에서 물건 수입하려면 달러로 결제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달러가 비싸진 마당에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있던 달러가 무역하면서 해외로 날아가 버리니까 국내에 있는 달러가 줄어듭니다. 올해 7월에만 해도 대한민국의 무역 수지 46억 7천만 달러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내리 4개월 동안 무역 적자인데, 이거는요 14년 만에 4개월 연속 적자라고 합니다. 달러의 공급도 별로 없고 줄어드니까 달러의 가치는 대한민국에서 더 상승하겠죠. 이처럼 무역 적자는 대표적인 환율 상승 요인이에요. 그리고 달러 가치가 많이 상승한 요인하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미국 성님들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씩 막 확 올렸잖아요.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다 하면서 7월 달에도 저번 달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화 가치는 이만큼 오를 때 달러의 가치는 겁나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환율은 하늘 높이 솟구친 거죠. 1,300원까지. 세 번째로는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대한민국에 투자하고 있었던 외국인들의 움직임 당연히 심상치가 않거든요. 최근에 환율이 1,300원까지 올라간 상황을
상황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 여기 미국에 살고 있는 마이클 너굴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마이클 너굴 씨는요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려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서 그 원화로 삼성에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마이클 너굴 씨가 삼성에 투자를 잘 하다가 이 삼성을 손절하고 빤스런 칠 때는요 삼성 주식으로 투자 수익을 낸 다음에 그걸 팔고 그 대가로 원화를 받아서 그 원화로 달러를 다시 산 다음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이클 너굴 씨는 미국 사람이니까 원화를 본질적으로 필요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결국 마이클 너굴 씨는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최종적으로는 다시 달러를 사야 되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원화로 달러를 사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젠가는 달러를 사서 되돌아가야 될 이 마이클 너굴 씨한테 이런 소식이 들려요. 현재 원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달러의 가치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환율이 1,100원대에서 1,270원으로 떡상해버렸어요. 라는 요새 뉴스를 봤으면 이 마이클 너굴 씨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원래 10만원짜리 삼성 주식을 팔고 달러를 샀으면 100불은 받아서 미국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젠 뭐 똑같이 10만원짜리 삼성 주식을 팔고 달러를 사도 이제는 70불밖에 못 받습니다. 환율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삼성 주식이 우리 희망처럼 10만원대에서 그대로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선 투자한 자산이 달러로 보면 그냥 개손해나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면 1,100원 하던 게 막 1,200원 올라가면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분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니까 대한민국에서 빤스런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죄다 지리 나라로 돌아가는 거고 급격한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심하게 일어났던 게 우리 1997년 IMF 사태예요.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은 환율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느낌만 봤는데 사실 이 환율 같은 경제 지식을 공부하려면요 글로 보면 따분해요. 그나마 이번 영상처럼 제가 막 말로 얘기해주고 예시 내고 그림 그리니까 좀 나은 거죠. 책으로 공부하려면은 막 그래프도 많고 숫자도 많고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지식들을 정말 쉽고 편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윌라 오디오북을 통해서 말이죠. 윌라의 오디오북에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라는 책이 하나 있거든요. 이 책이 참 좋은 게요 경제전쟁을 경제 주요 변수인 금리와 환율로 이야기를 풀어간단 말이에요. 거시 변수인 금리와 환율이 어떻게 경제에 파급을 끼치는지 그리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기업들과 개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겁나 재밌게 써져 있어요. 예시도 많고. 그렇다면 금리와 환율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참 이 책이 친절하다고 느낀 게 책을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뭔가 워밍업이라고 해야 되나? 금리와 환율에 대한 필수 교양 파트가 있습니다. 부록으로 해서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환율이 오르면 경제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잘 몰라도 알 수 있게끔 일단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요. 이 책에서 제시하는 비유와 사례들에 제가 지독하게 공감하는 이유가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기간을 설명할 때나 혹은 우리나라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설명할 때 이 환율과 금리 빼고는 절대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책은 가장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경제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습니다. 경제적 서사가 너무 깔끔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는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윌라 오디오북에서 그냥 공짜로 들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무료로.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구글 플레이 혹은 애플 스토어에서 오디오북 윌라를 다운받으신 다음에 회원가입할 때 쿠폰 등록하는 거 있거든요. 이때 꼭 너굴경제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이 쿠폰 이름도 마음에 들어. 너굴경제. 윌라의 오디오북 1개월 무료 쿠폰하고 더불어서 또 여기다가 3개월 동안 50% 정액권 할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공짜로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 윌라 오디오북은 작년부터 이미 쓰고 있었거든요. 직접 써보니까 장점은 확실한 콘텐츠입니다. 요새 책을 각 잡고 읽는 것도 읽는 건데 이 책이란 게 특정 장소에서만 봐야 되고 또 들고 다니기가 너무 버거워. 그렇다고 전자책에도 문서 읽어주기 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게 띄어쓰기도 별로고 전자컴퓨터 목소리로 읽어줘서 어떤 말인지 막 제대로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윌라 오디오북은 조금 다릅니다. 딱딱한 컴퓨터 목소리도 아니고요 전문 성우가 직접 책을 읽었다고 하니까 꽤 들어줄만 하더라고요. 특이하게 뭐 소설 들을 때는요 공포스러운 환경에서 막 분위기 잡는 음악도 같이 나와. 이거 좀 신기하더라고요.
산책하면서 소설 듣는데 분위기에 맞는 부금까지 깔리니까 생각보다 집중도 잘 되고 이야기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더라고요. 보통 제가 이 윌라를 언제 많이 쓰냐면요, 뭔가 뭐 빨래를 개놓는 반복 작업할 때, 혹은 걸으면서 이동하거나 운동할 때 이 오디오북 듣는 게 가장 집중이 잘 됐습니다. 특히 설거지할 때 그냥 멍하니 막 그릇만 씻을 수도 있는데 이어폰 꽂고 오디오북 켜놓으면 이야기 들으면서 설렁설렁 설거지 해버릴 수 있습니다. 또 제일 많이 들을 때가 운전할 때거든요. 이게 운전할 때 차 막히면 그거만큼 심심한 게 없는데 길거리에 시간 질질 흘릴 바에 그냥 오디오북 듣고 있으면 나름 이 시간 아깝지 않고 좀 알차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게 독서를 하면서 동시에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멀티태스킹이 솔직히 개꿀이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꼭 체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너굴경제 쿠폰 쓰면 한 달은 공짜잖아요. 일상의 루틴만 살짝 바꾸면 이 한 달에 오디오북 몇 권 정도는 그냥 홀라당 먹고 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책 사기도 어렵고 사놓고 펴기도 어려운데 그냥 오랜 시간 집중해서 읽는 것보다 라디오처럼 듣는 게 도리어 효율적일 겁니다. 아무튼 지금 나오고 있는 쿠폰 꼭 등록하시고 오디오북 윌라 공짜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윌라의 오디오북 앞으로 3년 경제전쟁의 미래, 정말 갸꿀잼입니다. 갸꿀잼. 관련 쿠폰이나 설명은 제가 댓글하고 설명란에 자세하게 써놓을 테니까 꼭 쿠폰 사용하시고 윌라의 오디오북 찍먹해보길 바래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달라구리. 그럼 다음 영상에서 보자구리. 굿. 리뷰형이는 바보다구리.